자, 오늘은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다가온 미래, 다가온 미래. 부제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구원할 파괴적 기술 25, 버나드 마지엄, 이경민 옮김, 다산 사이언스 출판입니다. 자, 제1장 AI와 머신 러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I와 머신 러닝은 기계가 학습하고 지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결정을 내리고 과제를 수행하며 데이터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AI와 머신 러닝이란 무엇입니까? 2016년 스티븐 호킹은 AI의 개발 성공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논하는 말에 과장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경우는 앞선 언급이 결코 허풍이 아닙니다. AI가 세상을 뒤엎고 우리가 사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AI와 머신 러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미 일상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AI와 머신 러닝이 없다면 사물 인터넷이나 가상현실, 챗봇, 안면인식, 로봇과 자동화, 자율주행차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AI와 머신 러닝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할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AI는 문제를 해결하고 패턴을 식별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며 혹은 심지어 미래의 결과가 어떨지 예측하기 위해 일련의 데이터에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건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 해석력이 발전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머신 러닝이 관련됩니다. 머신 러닝은 AI의 하위 분야로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두뇌는 미리 프로그램화된 규칙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배웁니다. 인간은 주변 세상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끊임없이 해석하고 학습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배운 것으로부터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합니다. AI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머신 러닝도 인간은 이런 습성을 복제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계에 지켜야 할 규칙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역시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또 다른 AI 관련 용어입니다. 머신 러닝의 최첨단 형태로서 좀 더 복잡한 데이터 프로세싱을 뜻합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계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똑똑해집니다. 그렇게 지난 수년간 AI가 그토록 급격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5년이나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발달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의 AI는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폭증과 전산 능력의 진보가 AI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AI는 우리의 일상이 일부 스며드는 정도가 아니라 산업과 비즈니스를 통째로 전환할 참입니다. AI는 모든 비즈니스와 산업계 전체를 뒤바꿀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IBM의 예측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3년 이내에 AI 때문에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AI로 가능해진 자동화 때문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해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직업이 모두 로봇에게 빼앗긴 디스토피아적 관점보다는 AI가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AI와 자동화 때문에 현재의 많은 직업이 10년이나 20년 이내에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AI는 인간의 업무를 향상시키며 새로 생겨나는 직업이 사라진 직업을 속속 대체할 것입니다. 게다가 기계가 좀 더 지능화되어 인간이 하는 일을 더 많이 맡을 수 있게 되면 인간 고유의 능력, 즉 창조성과 공감, 비판적 사고 등이 미래 직장에서 더 가치 있고 중요해질 것입니다. AI와 머신 러닝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가요? AI는 기계가 인간과 같은 처리 능력을 갖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안면 인식인 보고, 챗봇은 쓰고, 알렉사는 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의 능력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AI는 일상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 것입니다. 자, AI는 대단히 폭넓은 분야의 기술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책, 그리고 음식, 음악에까지 일상 우리의 취미생활까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콘텐츠 플랫폼은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AI를 이용해 사용자들이 무엇을 보고 듣기를 원하는지 파악해서 맞춤형 추천을 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자, AI와
AI가 일반 지능을 향해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인간의 두뇌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AI의 주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자, AI의 개발 성공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는 호킹의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의 말은 불행히도 이 사건은 인류의 마지막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렇죠.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규제에 리스크가 있고 사생활 침해에 리스크가 있고 설명 가능성 결여에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AI는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만큼만 똑똑합니다. 즉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면 그 결과 역시 편향되어 있거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 인식 기술은 여성이나 유색 인종보다 백인 남성을 잘 식별하는데 당초 안면 인식 시스템을 학습할 때 쓴 데이터 세트가 남성 75%, 백인 80%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머가 좀 더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추가함으로써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AI로부터 최상의 결과를 얻고 싶다면 데이터가 가능한 한 편향되거나 배타적이지 않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기업이 힘들게 노력해야 할 문제는 AI 관련 인재를 찾는 일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AI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는 한정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구글이나 IBM에서 마구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서비스형 AI가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IBM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형 AI를 활용하면 많은 기업이 인프라 구축이나 직원 고용에 값비싼 투자를 하지 않고도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AI에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I는 비즈니스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는 AI의 잠재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AI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 기업은 세 가지 방법으로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스마트한 제품 개발, 더 스마트한 서비스 제공, 더 지능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서 구현. 모든 비즈니스 리더는 AI를 적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향상할 수 있는지 고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AI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AI 전략이 필요합니다. 좋은 AI 전략이란 늘 대단히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눈여겨봐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AI가 목표를 이루도록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